오늘 그 뉴스공장에 김어준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요. 자기의 속내를 이제 다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당권 투쟁, 대권 투쟁 때문에 김어준이 이런 짓거리를 했다라는 걸 오늘 뉴스공장에서 실토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친명 친청은 없고 다 친명이고, 니들이 친명이야 친조지? 친문이고 친조지 어디서 명팔이를 합니까? 이제 다 걸렸는데. 근데 아무튼 친명은 없고 다 친명이고 친석이 있대요. 그래서 김관영 후보는 친석이래요. 친석. 얘네들이 왜 지난 1년 동안 얘네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찌 보면 다 알려줬잖아요. 다음 당대표는 김민석 총리가 출마를 하게 될 거다라는 걸 사실 1년 동안 알려준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뭐 결국은 출마를 하게 됐고, 저기 누굽니까, 유시민이 간첩 타령한 거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뭐 저도 억측일 수는 있겠지만, 뇌피셜일 수는 있겠지만은 왜 간첩 타령을 했냐 하면은 유시민이 본인이 그 유튜브 방송 나와서 그 얘기도 했어요. 그 5만 6만 되는 유튜버가 하나 있는데 뭐 문저 털래요, 뭐 맨날 이러면서 뭐 음모론을 퍼뜨린다. 그 자기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계열별로 방송을 다시 다 보고 있다. 이제 제 방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구독자가 5만 6만 되는 정치 비평 채널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얘기죠, 작년 얘기. 그러니까 작년 12월경부터 자기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유튜브 방송 나와서 실토를 하더라고. 그리고 옛날 방송부터 다 보고 있대. 그래서 아마 유시민이 제 방송을 다 검토를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유시민 씨가 아마 저를 알 거예요. 저를 지금은 기억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통합진보당 시절에 제가 그 진보당 그 통합 과정에서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름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보당 내에 뭐 특정 계파에 저도 이제 좀 비중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 통합진보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뭐 저도 나름 1등 공신이라면 1등 공신이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유시민 씨가 뭐 짧지만 진보 정당 쪽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국정원 갔다 온 것도 알고 있죠. 그 뭐 원체 크게 2008년도에 크게 화제가 됐던 사건이에요. 기억을 못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베이징에서 뭐 접선을 해가지고 무슨 뭐 간첩이 뭘 베를린하고 뭐 무슨 이메일을 주고받고 해갖고 뭐 뉴스에도 한참 나왔어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뭐 무죄가 나오긴 했죠.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그리고 간첩 혐의는 무죄가 나오고, 뭐 제가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는 제가 쓴 책이 이적 표현물이어가지고, 제가 존재 자체가 이적인 거죠. 제가 책을 몇 권 냈는데 그게 뭐 북한을 이롭게 했다라고 뭐 이런 혐의로 집행유예 나왔지, 간첩 혐의는 제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오늘도 그 얘기 했잖아요. 뭐 김민석 총리하고 제가 서울구치소 동기다. 근데 제가 솔직히 서울구치소에서 한 2번인가 면회 때 뭐 한 5분 정도 잠깐 만나서 이야기 조금 나눈 정도 관계지, 김민석 총리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저. 근데 이제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김민석 총리하고 뭐 관계가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이제 자기 혼자 이제 과대망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뭐 레거시 미디어도 움직이고, 뉴미디어도 움직이고, 일부 정치인들도 움직이고, 그래서 김민석과 뭐 누굽니까 뉴 이재명이 당권을 잡기 위해서, 김민석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김어준도 믿고 있는 거야. 지금 아마 지금 이제 여기에 유시민 씨 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여기 써요, 한번. 쪽팔려서 못하겠구나. 아니,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방송을 봐야 친석계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를 이제 친석계 스피커로 보는 거예요. 핵심 스피커로. 그래갖고 유시민이 제 방송 보고선 소설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와 있어요. 왜 아닌 척해, 없는 척해. 다 아는데. 맨날 보고 있는 거. 근데 제가 이거 뭐 장난으로 한 얘기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눈깔 뒤집혀가지고 김민석이 무슨 뭐 대권으로 가려고. 근데 김민석이 대권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지지자 입장에서 물론 이재명 대통령님이 연임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연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다른 대안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김민석 총리도 대안이 될 수 있고 송영길 대표도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뭐 한준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조털레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응? 친명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뒤를 이어야지 여기에 무슨 뭐 정청래니 조국이니 김경수니 이 친문들이 다시 당권 가져가고 대권 가져가고 그러면은 민주당은 이거 도로 민주당 돼요. 대한민국도 도로 문재인의 대한민국이 됩니다. 그거만큼은 막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플랜 A는 이재명 대통령님 개헌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님 연임하는 거고, 플랜 A가 쉽지 않으면은 다른 대안 마련해서 적어도 문조털레 유에게 당권을 주거나 대권을 주는, 그러니까 조국 문조털레유는 안 된다. 저는 딱 이 생각인 거지. 제가 뭐 김민석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들고 김민석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김민석 총리 본 적도 없어요. 15년 전에 서울구치소에서 보고 그게 끝이야. 왜 자기들끼리 노인네가 이거 뭐 치매가 왔는지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무슨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김민석 대통령 만들기를 한다라고 무슨 개수작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정병이 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을 빌자면은 최한욱 TV 방송을 보다가 독설라이트를 열심히 보다가 유시민하고 김어준이 정병이 와가지고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김민석이 지금 대통령이 된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이건 안 된다. 쟤네들은 또 안 되는 거죠, 그죠? 무조건 다음 대통령은 조국인데 족가고 있네, 씨발. 다 떠나서. 저는 뭐 김민석이건 누구건 간에 차기 대통령을 조국을 차기 대통령으로 아까 뭐 김현정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에 이어서 조국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이게 제정신인 놈들입니까? 윈디님 유시민은 정치할 거면 대놓고 하든지 유리할 때만 나타나서 책 팔다가 위험하면 사라지고 너무 짜침. 조질이 하는 짓을 지금 다 보고 나서 저게 무슨 대통령은커녕 평택군 군수도 못할 그런 수준의 사람을 뭘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주접을 떨고 앉아 있습니까? 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오늘 그 김어준이 병이 심하게 왔더라고. 병이 심하게 와가지고 드디어 오늘 뉴스공장에서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 뉴스공장 영상을 함께 보시고 얘네들을 정신 감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을 왜 경합지로 봅니까? 전북이 그동안 여론조사로 보면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좀 소폭 앞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조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막판에 이원태 후보가 앞서는 조사들이 한 2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막판에 그럼 이제 접전 확실히 초접전지로 바뀌는 것 같고 이 이제 전북 그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향후 그 평가 작업을 할 때 그 정청래 대표의 전당대회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공천 평가 그리고 전당대회와 연결돼 있기 민주당 때문에 차기 주자하고 연결되어서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뜨거울 수밖에 없고요. 이게 친명 뭐 반청이 하는데 민주당에 반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언론에서 쓰면은 쳐다보지도 마시고 대신 친청과 친석은 있지. 예. 정청래와 김민석 사이에 갈라지는 건 있어도 이거를 친청 친석이라고 하지 않고 친청 친명 뭐 반청 친명 반명 친청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실패를 했죠. 청와대가 입장을 명확히 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끌어들이는 구도가 항상 반복되어 왔는데 가짜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반명은 없고 이걸 자꾸 파리를 하는데 반명은 없고 다 친명인데 친청이냐 친석이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저 이제 그 송영길 후보께서 이 이제 애매모호한 답변을 좀 했어요. 그분은 친석인가 봐요, 그럼. 김관영 이렇게 두둔한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선을 확실히 그었죠. 그러니까 자꾸 친명 또 친누구 혹은 반명 친누구 하는 것은 다 엉터리 프레임이고 그건 보수가 만드는 프레임입니다. 또는 그게 유리하다고 갖다 쓰는 민주당 일부가 있는데 그건 다 가짜고 진짜는 친 정청래냐 친 김민석이냐 이걸로 다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그 행위가 그 나오는 게 김관영 후보의 도전이 정당하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1차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김관영 후보가 영리하게도 그 프레임을 갖다 쓴 거죠. 그렇죠. 네. 나는 친명인데
정청래가 반명이어가지고 나를 잘라낸 것이다. 라는 프레임을 빌려 쓴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했던 최고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가짜예요. 그 프레임은 가짜인데 그만큼 유용하다는 거죠. 선거전에 써먹을 만큼. 예. 이게 어디가 모자란 놈들입니까? 예, 어제 그 이원택,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원택이 송영길이 해당 행위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아르미님 혹시 유시민 차단 가명도 많은 풀어주세요. 유시민이라고 제가 차단하진 않아요. 예, 채팅창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은 뭐 유시민이 와도 차단하지 않고 김어준이 와도 차단 안 합니다. 조국이 와도 저는 차단 안 해요. 예, 그래서 그런 편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뭐 조질입니까? 그래서 저는 다 차단 안 합니다. 근데 뭐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개소리를 늘어놓는다든지 이러면 차단하는 거지. 뭐 유시민 씨 마음 놓고 채팅하세요. 그 아이디 하나 만들어서 채팅하면 되잖아. 누구 유시민인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막 저를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근데 아무튼 저기 어디 좀 모자른 놈들이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송영길을 까면 이원택이 그게 본인한테 도움이 됩니까? 아까 송영길 대표는 어쨌건 호남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인데 호남에서 송영길이 인기가 제일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 송영길하고 김관영하고 한패다. 송영길을 해당행위다. 이러고 욕을 하면은 그러면은 과연 그게 이원택 본인한테 도움이 되냐고. 그리고 그래 뭐 반명이 아니라고 칩시다. 그래 본인들이 반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명팔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팔이를 안 하면 방송이 망하니까. 그리고 정청래도 마찬가지잖아요. 명팔이 안 하면은 뭐 지가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몰래 이제 반명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뭐 반명이 아니라 치고 그러면은 지금 친석 김관영 후보가 친석이란 얘기 아니에요. 친김민석이란 얘기 아니야. 김관영이. 이러면은 이원택한테 유리해? 정청래한테? 저 어디가 모자른 놈들 아닙니까? 제가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이원택이 이기는 7%가량 이기는 여론조사였는데 한국복지신문에서 한국갤럽하고 마지막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다른 건 다 뭐 두 자릿수 이상 김관영 후보가 앞섰는데 그 갤럽 여론조사만 이원택이 7%가량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 근데 거기서 당대표 선호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원택이 이기는 여론조사였는데도 김민석 총리가 44%, 전북에서 김민석 총리가 44%, 정청래가 30%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김민석이 뭐 두 자릿수 이상 정청래보다 전북에서 인기가 좋은 거잖아.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전북에다가 뭐 아파트도 얻어놨잖아요. 지금 익산에다가 전북에 곡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를 지금 정청래보다 김민석이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김관영이 친석이다라고 떠들어대면은 아니 그러면은 그게 김관영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다 떠나서 예? 친석이 맞냐 친청이 맞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 김관영을 도와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김관영 제가 후보는 이분도 이제 시장파인데 김관영 후보는 전생에 나라를 뭐 여러 차례 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곳곳에서 귀인들이 나와가지고 김관영 당선을 도와주고 있어. 그런 얘기 들리더라고. 정청래가 한 7번이나 전북을 갔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발길을 딱 끊었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청래만 왔다 가면은 김관영의 지지율이 오른대요. 실제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온대. 정청래가 왔다 가면은 그 다음날 여론조사에 보면은 김관영의 지지율이 오른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 정청래가 귀인이다. 정청래가 전북에 좀 자주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가 지가 기어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격차가 나는 거예요. 전북 유권자들은 정청래 얼굴만 보면은 뚜껑 열리지 당연히. 그래갖고 정청래 귀인이 있었죠. 그 다음에 유시민 귀인이 있었죠. 그 다음에 김어준 귀인, 털 귀인, 이원택 귀인, 심지어는 상대 후보가 본인을 도와줘. 그래갖고 송영길, 김관영, 김민석이 원팀이 돼버렸어요, 그냥. 쟤네들 덕분에. 아니, 이게 어디가 모자란 놈들 아닙니까? 다 떠나가지고. 친청이 맞냐, 친석이 맞냐,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어디가 모자란 놈이 아니고서야, 저런 거 뭐 자해행위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제가
신문들은 이제 패족을 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질소 과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실제 본인들의 능력보다 과대평가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김어준이 어떤 정치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정무 감각이라는 단어는 너무 고급스러워서 제가 쓰고 싶지가 않아. 정치적 판단 능력이 없고 뭐 초딩 수준의 정치를 하고 있어. 아니 문조털레유가 다 그러잖아요. 지금 초딩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선거판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유. 평택에서 김용남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 그 다음에 김관영이 전북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이유는 다 문조털레유 덕분이지 뭐 이쪽에서 도와준 게 없어요. 누가 도와준 게 있어? 대통령이 도와주셨나? 뭐 총리가 도와줬어요. 송영길 대표는 뭐 좋은 얘기 했지만은 도와준 거 아무도 없어요. 김관영 후보가 그냥 자가 발전하는 거하고 문조털레유가 대가리가 나빠가지고 김관영을 계속 밀어주고 있는 도와주고 있는 저런 짓을 자폭 테러를 계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김관영 지지율, 김용남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야 지금. 이렇게 머리가 나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정치할 놈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김어준이 무슨 정치 비평을 합니까? 저는 진짜 털레반들이 너무 안쓰러워. 우리 여러분들, 우리 최한옥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진짜 털레반들 보면 안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수준의 방송을 놔두고 아니 그 모질이 방송을 털질이야 털질이. 아니 그걸 뭘 그 수준 낮은 방송을 왜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김어준이 얘기해가지고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 한 족족 다 맞잖아 지금. 아니 왜 좋은 방송 놔주고 이분들이 뭐 지능이 떨어지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방송을 보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좋은 방송 놔두고 아침에 3시간 동안 그 쓸데없는 짓 하고 시간 낭비하냐고 인생을. 아무것도 몰라. 김어준이 뭘 알아요. 저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그리고 이제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냈죠. 이것도 웃겨요. 친명은 있는데 반명은 없고 친성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총리잖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뭐 이상호 기자가 이야기도 했는데 매주 독대를 하고 김민석 총리하고 지금 매주 독대를 해요. 대통령께서 만찬 오찬인가 뭐 하시면서 오찬 하실 거야 아마. 매주 월요일날 이제 오찬을 같이 하고 화요일날 국무회의를 하고 이런 스케줄이에요. 그러니까 김민석과 국정 운영의 모든 문제를 상의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김민석이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김민석이에요 지금. 근데 친명이 친석인 거야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고 정청래는 지금 독대를 한번 한 적 있어요? 당대표 한 지 이제 1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 독대를 한 번을 못하는 게 말이 돼? 김민석 총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독대를 하는데. 그러면은 친명은 당연히 친석인 거야. 응? 우리가 김민석 총리를 제가 밀고 있는 이유도 김민석 총리가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보좌를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김민석을 미는 거지. 김민석이 당장이라도 눈깔 뒤집혀가지고 자기 정치 하잖아요? 저는 바로 그 뒤에 백드롭에서 파버려요. 그냥 파버려. 그래서 김민석이 곧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곧 김민석이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무슨 뭐 친석, 친청?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다 친명인데 정청래도 친명이고 김민석도 친명인데 이게 둘이 싸우는구나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까? 다 눈으로 봤지. 우리 국민들은 눈이 없어요? 정청래하고는 독대 한 번은 안 하고 1년이 지나갔는데 아니 같은 그래 친명이라 칩시다. 김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거리와 정청래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거리가 누가 더 가깝냐고. 그럼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당대표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 돌대가리야. 김민석과 정청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엔 언제나 이 판단의 기준은 우리 유권자들, 우리 당원들의 판단의 기준은 이재명 대통령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기준이 확고히 있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니까 미는 거예요. 김민석이 뭘 잘나가지고 잘해가지고 밀어주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가장 가까운 인물이니까 김민석을 우리가 지지하는 거지. 김민석이 무슨 네트워크 돌려가지고 여론 작업을 잘해서 문조텔레를
조져가지고 김민석을 뭐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김민석한테 김민석을 민다고? 어디 그런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그런 개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저런 무식한 놈이, 저는 정치평론을 하고 그 무식한 놈 방송을 하루에 20만 명씩 쳐보고 있다라는 게 이게 민주당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김어준 문조털레유를 욕하고 싶지가 않아. 진짜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플라톤의 격언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죠.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한강 비원님, 주변에 탈레반 몇 명 있는데 교화 중입니다. 버리지 말아주세요. 애는 착해요. 사람 착한 거 제일 환장해요. 제일 나쁜 말이야. 착한데 멍청한 거 이거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사람. 지금 딱 그 꼴 아니야. 뭐 착하면 뭐해. 멍청한데. 계속 엉뚱한 짓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고 하면서 문조털레 밀어가지고 대통령 힘들게 만드는 놈들이 이게 더 나쁜 놈들이야, 어떻게 보면은. 원래 무능한 놈들이 착한 척해요. 걔네들이 더 사악해. 속지 마세요. 그리고 김관영 후보 얘기 나온 김에 김관영 후보 귀인이 또 한 명 나타났어요. 김관영 후보 귀인. 와, 진짜 김관영 후보는 전생에 좋은 일 많이 한 것 같아. 김관영 후보 귀인 또 한 명 소개하겠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전북지사 선거도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 열기가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현 지사 중 어디로 더 많이 향할 것이냐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이런 가운데 유세 과정에서 자리 싸움을 벌이다가 이원택 후보 선거운동원이 김관영 후보 유세차 밑에 들어눕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출근길, 유동인구가 많은 전주의 한 사거리.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 유세 차량 아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양팔을 벌리고 드러누워 있습니다. 선거운동 자리를 놓고 싸움이 벌어지자 김관영 유세차를 빼라며 이원택 후보 선거운동원이 트럭 뒷바퀴 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위험천만한 상황은 경찰 출동으로 일단락됐습니다. 민주당 수성이냐, 첫 무소속 전북지사냐. 양측 유세도 총력전 양상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보다 무려 10%포인트 넘게 오른 전북의 사전투표율. 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무소속 후보에 맞서 전통 지지층이 결집했다고 해석했고, 이러다가 무소속이 되면 전북 발전이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전북의 미래를 도민이 결정하겠다는 신호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청래 대 김관영이 아니라 정청래 대 전북 도민의 대결이 되었습니다. 사전투표는 전북 도민의 자존선언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선 당초 오늘 예정됐던 정청래 대표 방문이 취소된 가운데 박지원, 최민희 의원 등이 이원택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에 맞서 김관영 후보는 이른바 72시간 논스톱 민생 행보에 돌입하며 바닥 민심을 훑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이후 전북지사는 줄곧 민주당 계열 정당이 차지했던 만큼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전북은 물론 민주당 내 권력 구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그 털귀인에 이어서 눕기인이 등장했어요. 예, 눕기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또 최기인까지, 최민희가 오늘 뭐 지원 유세를 갔다고 하는데, 눕기인에 이어서, 최귀인까지, 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가고 있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가면은 뚜껑 열리는 뭐 그런 인물들만 골라서 지금 전북을 가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사실 이제 전국 MBC 오늘 그 메인 뉴스에 보도가 된 건데 뭐 저런 사건들이 사실 선거 때 많거든요. 근데 전북이 지금 관심 지역이 되다 보니까 저 해프닝, 선거 때 저런 해프닝들이 많은데 저 눕긴 영상이 오늘 9시, 8시 뉴스에 저게 보도가 돼버린 거야. 진짜 운이 좋은 거죠. 거기 이원택이라고 세 글자 딱 쓰고 누워있잖아. 개 진상짓을 하는 거잖아요. 개 진상짓을. 저게 이제 전국 뉴스로 보도가 됐으니 완전히 개박살 나는 거죠, 저거는. 예? 눕기인에 진짜 최기인에 온갖 귀인들이 전북으로 지금 다 몰려들고 있습니다. 김관영 후보는 뭐 가만히 앉아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세상에 이런 선거가 다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모든 천운이
김관영으로 다 모여들 우주의 기운이 한마디로 예, 박근혜의 말을 빌자면 우주의 기운이 김관영으로 오고 있는 것 같다. 예, 그 뭐 승리가 거의 저는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